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투자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미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도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보도자료를 써오면 좀 좋더라, 아니면 한 번 더 좀 눈길이 가더라, 뭐 이런 걸로 공유해 주시면 담당자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좀 안 좋았던 건 안 안 쓰게 좋은 되는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양식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는 양식. 갖춰져 있지 않은 양식과 그리고 일단 보도자료 내용 자체가 뭐 맞춤법이나 이런 건 당연하지만 문장이 좀 안 맞거나 또는 보도자료의 기본인 어떤 뭐 객관적인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보도자료들은 사실 보는 순간 신뢰가 떨어져요. 좀 안 쓰게 되고, 물론 제가 수정은 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정말 수정할 필요 없이 보내주시는 보도자료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정보만 기사님들이 확인을 하고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게 그렇게 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이 내가 많이 가는 보도자료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대부분. 물론 기사를 쓰는 직업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팩트 확인도 해야 되고 사실은 뭘 해야 되는데 약간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손봐야 되고 또 하면은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 조직이 이거 좀 써도 되나? 이런 좀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기사를 그러니까 언론 홍보를 한다, PR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저는 궁금했던 게 결과 측정을 과연 뭘로 해야 되냐, 우리가 잘했다라고 했던 것들을 뭘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저는 되게 논쟁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기사 배포 수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탈의 상위 노출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기사를 나가고 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면 구매 전환 혹은 뭔가 트래픽 이런 걸로 뭘로 봐야지 조금 있으세요? 정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방법은 말씀하신 배포 수를 체크한다던가 아니면 그 매체별로 이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수랄까요? 등급이랄까요? 네,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어떤 발행수나 또 그런 매체가 많은 곳에 좀 들어가는 걸, 노출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보도수를 떠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사였는가, 그리고 좀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중립적인 기사였는가 또는 부정적인 기사였는가, 이런 지표로도 좀 점수화를 하셔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꼭 보도자료만이 아니라 저는 보도자료가 많이 배포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보도자료도 보도자료지만 그 기자님이 평소에 기획기사, 취재기사처럼 꼭 보도자료가 아니어도 다른 이슈 속에 우리 회사를 언급한 경우, 그리고 또는 대표님 인터뷰, 칼럼,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 보도자료는 좀 너무 획일화된 것 같고, 그것 외에 얼마나 우리에게 순수하고 조금 깊은 관심을 줬는가, 이런 걸로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점수화하고 그냥 배포수가 아니라 그 배포를 하고 나서 그런 인터뷰 요청이나 이런 게 더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런 것도 봐도 될 것 같고. 부정 기사가 이제 떴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가장 어려운 리스크 관리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PR 홍보 담당자분들은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리스크가 터졌을 때 어떤 각 기업이나 조직의 대응, 논란이 됐던 대응도 있고 되게 괜찮았다, 잘했다, 소비자들이나 좀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사례들을 좀 미리 숙지를 해 놓으시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조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슈가 터졌을 때 홍보 담당자인 누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식화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채널에는 동일한 메시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한다면 이슈가 갑자기 터졌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미리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딱 정립해 놓으면 좋겠네요, 진짜. 안 터지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또 모르는 일이고 그게 터졌다고 해서 우리 조직이 사실 위기가 아니라 위기긴 위기지만 그걸 잘 대응함으로써 되게 또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모든 홍보 마케팅에서나 중요하겠지만 언론 홍보를 할 때도
자기 조직에 대해서 되게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 저는 이걸 맞아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해요. 사랑하는 사람. 네, 만약에 자기 조직의 브랜드를 너무 사랑하면 언론에서 부정적인 리스크도 저는 먼저 체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에서 물어봤을 때, 아, 이거는 우리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의 단점이나 리스크를 담당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이라던가 또는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요즘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슈인데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도 좋고, 또 좋은 점은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기자님들께 되게 담백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그런 부분 등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뭐 다음 주에 보도자료 나갈 거야 라고 하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보도자료 써서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자잘한 이슈들을 좀 업데이트를 드리고 싶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컨택을 하면 좋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좀 가벼운 이슈는 네.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직에 정말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내용 위주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각 조직의 그 전략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뭐 매주 내시는 곳들도 있고 하니까 또 계속 이슈가 필요한 곳들도 있고. 네. 근데 그거는 뭐 조직의 전략이나 아니면 PR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은 기자님들이 주기적으로 항상 이 기업에 대한 보도자료라면 네. 내가 좀 어느 정도 써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이슈만 좀 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오히려. 네. 그게 아니면 사실 SNS를 통해서도 저희 조직의 가벼운 이슈들은 배포를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는 또 언론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임팩트 있게 나가는 전략을 쓰는 것이 어떨까 해요. 차라리 좀 중요한 이슈들만 조금 배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네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그냥 가끔 막 기자분들이 업데이트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슈 있어요?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요청이 받으면 네. 관계가 좀 잘 쌓여있는 기자분들한테 네네. 항상 그럴 때마다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캐주얼한 양식은 없는 건지 막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도 자료가 아니라면 그냥 캐주얼하게 자료에 업데이트를 요청하신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뭐 한글이든 워드든 그렇게 드리면 사실 그때 쓰는 건 기자님들이 이제 또 취재로 작성하셔서 쓰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자분들을 대신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PR 쪽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또 이런 이야기거리 있으면 언제든 테드 채널 출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